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식탁보에 주름을 한 번 더 쓸어 펴며 숨을 고르듯 길게 숨을 내쉬었죠. 오늘은 남편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작은 글씨로 퇴직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어 국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김이 부드럽게 올라오며 부엌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냄새와 함께 가족을 먹여 살리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잠시 뒤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이 넥타이를 매단 채 나왔습니다. 오늘 밥이 유난히 푸짐하네. 남편이 어색한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자는 숟가락을 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회사 가는 건 마지막이잖아요. 오늘만큼은 잘 챙겨드리고 싶죠.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들뜸이 섞여 있었죠. 오늘 일찍 끝날까 모르겠다. 행사 끝나고 사람들 붙잡으면 또 늦을 수도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여자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행사 끝나면 동네 연회장으로 바로 오세요. 작은 자리 하나 마련해놨어요. 남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연회장까지? 그럴 필요까진. 그는 말을 흐리다가도 이내 여자의 마음을 읽은 듯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끝나면 바로 갈게. 남편이 집을 나서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남편의 긴 직장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천천히 내려앉았죠. 그녀는 곧장 연회장 준비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직접 장을 봐서 사온 재료들을 꺼내고 반찬을 담을 그릇들을 줄지어 올려놓았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늙어온 그릇들이 오늘만큼은 조금 더 반짝거리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녀는 잠깐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가장 위쪽에 저장된 이름 하나를 눌렀습니다. 오늘 꼭 와야 돼. 당신도 이 집 식구나 다름없잖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섭하지. 오늘은 좀 꾸미고 갈 거야. 기대해.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가장 먼저 전화하던 사람이었죠. 남편의 퇴직식을 축하하는 자리에 그 친구가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이 되어 연회장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쯤 그녀는 마지막으로 테이블보의 위치를 다시 한번 맞췄습니다. 커다란 접시와 유리컵, 꽃 한 다발이 정리된 테이블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인사를 건네고 서로 술잔을 부딪히며 그동안의 고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뒤 문 쪽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친구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가 달려 있었죠. 오늘 주인공? 친구가 웃으며 다가오자 그녀는 반갑게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도 오늘 주인공이에요. 나랑 같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뒤쪽에서 남편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남편을 축하했고 그는 쑥스러운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조금씩 커지며 연회장은 어느새 떠들썩해졌습니다. 여자는 잠시 주인공들 자리에서 물러나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틈에 친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몇 번 겹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요즘 당신 남편 좀 달라 보이더라. 친구가 웃으며 남편 쪽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어.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사람 같은가 싶어요. 이제는 집에도 좀 더 있겠죠.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의문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애가 끝날 무렵 남편은 사람들을 배웅하며 연회장 밖을 서성였습니다. 친구도 아쉬운 표정으로 남편과 몇 마디를 더 나누었죠. 그녀는 그 모습을 힐끔 보다가 접시를 치우며 눈을 돌렸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저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밤이 늦어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복 재킷을 의자에 걸쳐놓고 휴대폰은 베개 가까이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남은 그릇을 정리하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거실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직식이라는 글자 아래 새로 비워진 칸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칸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평화로움은 뒤늦게 돌아보면 폭풍 전의 고요였을 뿐이었습니다. 퇴직식이 끝난 뒤 며칠 동안은 집안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괜히 일찍 일어나 안방과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출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진 탓인지 손이 어색해 보였죠. 이제 좀 쉬면서 지내요. 그녀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잖아요. 남편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쉬기만 하면 금방 지겨워질 거야. 뭐라도 하나 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까지 생각해 놓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들렸죠. 퇴직금 정산이 마무리됐어. 생각보다 금액이 좀 되네. 그녀는 말없이 그래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은행에서 받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봉투 안을 다시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잘 굴리면 아직 한 번은 더 도전할 수 있겠는데.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디다 쓸 건데요? 남편은 숟가락을 놓고 웃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기 전에 나부터 좀 정리해야지.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셔츠를 정리하던 그녀는 주머니 안에 접힌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이름과 날짜, 숙박 인원 1명. 옆에는 볼펜으로 적힌 전화번호가 삐뚤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손가락 끝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구겨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가장 안쪽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스쳐갔지만 그것을 당장 확신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짙은 향수 냄새가 또 한 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한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퇴직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여기 작은 거 하나 가져왔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친구는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참 표정이 달라졌더라.
뭔가 기대하는 사람이 얼굴에 딱 보이더라니까.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처럼 살겠죠. 그동안 너무 일만 했으니까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끝에 이상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갑자기 여유 생기면 사람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녀는 그 말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마음 한쪽에 깊게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뒤 거실 탁자 위를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쓰는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도 이 번호로 연락해요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죠. 옆에는 간단한 그림 같은 표시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녀는 그게 누구의 손인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스스로를 얼마나 담담하게 쓰려 했는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메모도 영수증과 같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안쪽에는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죠. 며칠 뒤 동네 가게 주인은 남편을 우연히 봤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 아래 카페에서 봤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앉아 있던데요. 여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알던 사람이겠죠. 퇴직했다고 인사라도 하러 온 거겠죠.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저녁 무렵 남편이 늦게 들어온 뒤 상황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의 셔츠는 새로 산 듯한 향기가 났고 구두에는 먼지가 거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로 앞 건물 정도만 다녀온 사람처럼 깨끗했죠.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맨 앞장에 날짜를 적고 그날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남편, 오늘도 늦게 귀가. 옷의 향기. 메모, 영수증, 카페 이야기. 글자를 적는 손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한 줄 한 줄 또렷하게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 눈을 감지 말자고 마음속에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일부러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베개 옆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아직 그 선을 넘지 않기로 마음속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공책 속 한 장이 조용히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일찍 일어나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어디를 가느냐는 질문에는 늘 비슷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오래 집에 있으니 답답하네. 그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고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머릿속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과 메모가 계속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녀는 그 의심을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다며 은행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 관리하려고. 노후 준비도 있고 말이지. 그녀가 계좌 사용 용도를 묻자 남편은 자세한 설명을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 아직은 뭘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녀는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후가 되면 남편은 혼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집을 나설 때면
향수가 흐릿하게 맴돌곤 했습니다. 그 향은 집에서 맡을 수 없는 종류의 향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며 셔츠와 청바지에서 익숙한 냄새를 찾아냈습니다. 이웃 카페 사장은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공책을 펼치고 카페 위치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작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GPS 기록을 설정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특정 카페와 모텔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소들을 지도에서 표시하며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그 행동들은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분노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며칠 뒤 남편은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들어온 계좌에서 곧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누구와 가는 여행이냐고 묻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요즘 좋은 정보가 있어. 투자차 다녀오는 거야. 잘 되면 당신한테도 말해줄게.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밤 그녀는 가족용으로 쓰던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계획표라는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클릭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에는 새로운 사업 구상, 필요한 금액, 자금 출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파트너 이름란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황급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을 터뜨릴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공책을 먼저 펼쳤습니다. 모니터 속 글자의 철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서랍에는 호텔 영수증, 메모, 카페 위치 기록이 함께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본 이웃 최 간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웃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지 않고 상황을 듣기만 했지만 한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울지 말고 기록하세요. 눈물은 흔적을 지우지만 기록은 모든 걸 남깁니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서랍을 열어 하나씩 증거를 살폈습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를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냄새, 메모, 카페, 파일, 증거. 낱말 하나하나가 조각처럼 쌓여가는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향하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문득 거실 창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손에 든 공책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가만히 끌어안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떤 형태라도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거의 보지 않았던 친구의 SNS를 들어가 보았죠. 놀랍게도 그 안에는 최근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 배치, 손목에 찬 시계, 낯선 와인잔까지. 그녀는 사진 속 손목 시계를 보자마자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계는 과거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며 세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의 날짜는 남편이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던 날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날카롭게 흔들리며
눈앞의 색이 한순간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사진들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한 문장을 종이에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 증거 확보. 밤이 되자 아파트 복도는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그녀는 거실 불을 끈 채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숨소리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문자를 내려보던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비 끝났다. 돈은 내일까지 들어올 거야. 그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신뢰를 흔드는 힘이 있었죠. 그녀는 폰 화면을 촬영해 공책 옆 페이지에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모든 감정을 내려둔 채 조용히 서랍을 열고 새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웃 최 간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웃은 말을 아끼고 그녀의 공책만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결정의 문제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그녀는 낯선 이름을 향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역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기록들을 보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모든 것을 자료로 남기고 더 이상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랍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호텔 영수증, 메모, SNS 사진, 문자 캡처가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서랍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문 하나가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그녀는 혼자 차를 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거리를 지나며 남편이 자주 방문했다는 카페 앞으로 천천히 차를 멈췄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카페 내부는 조용했고 화분 사이로 놓인 테이블들은 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테이블 중 하나에 낯익은 패턴의 테이블보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친구의 SNS 사진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변 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죠. 카페를 둘러보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갈등을 정리해 갔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마음만 더 아프게 만들 뿐인지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결심을 끝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하며 목소리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멈추는 날이 아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GPS 기록과 카드 내역은 일정한 주기로 같은 장소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카페와 모텔, 그리고 미자의 집 근처였습니다. 공책에는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고 빈칸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며칠 뒤 그녀는 카페 주인에게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기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같이 왔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카페 주인은 잠시 말문을 열지 못했지만 이내 눈치를 챈 듯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에 찍힌 CCTV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이 맞닿은 상태였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에 영상을 찍어 공책 옆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카페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보는 내가 다 이상했어요. 혹시라도.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지만 필요한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랍에 CCTV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서랍 속 자료들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 이유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더 채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늦게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동네에서 호의적으로 지내던 이웃 최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녀는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이미 다음 장면이 정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랍은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기대고 앉아 한 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록이 나를 지킨다. 그녀는 불을 끄며 공책을 팔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결심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면 카페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향할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자신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날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젖어 있었고 전철역 입구 근처에서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무실 문 앞을 지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냄새보다 눈빛의 온도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서랍에서 모은 메모, 영수증, 문자 캡처, GPS 기록, CCTV 사진까지. 그는 감정을 묻지 않고 필요한 절차와 가능성을 한 줄씩 정리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모든 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말하던 날짜에 카드 결제가 거부되었고 통장 잠금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그 소식에 당황한 듯 남편에게 연락을 보냈지만 곧 다투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까지도 증거로 모아 공책에 붙였습니다. 며칠 뒤 미자와 남편은 공항 근처에서 함께 머물렀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던 순간 수사관들이 그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곧장 조사 대상이 되었고 남편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습적인 체포 소식은 마을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에 묵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모습을 몇 번 목격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조용한 태도를 보며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그런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지켰습니다. 밥을 짓고 집을 정리하고
공책을 업데이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녀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송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분명한 판단을 내렸죠. 남편은 경제적 책임과 이혼 판결 모두를 감당해야 했고, 미자는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퇴직식의 모습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현실이 보이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작은 편지 한 장이 집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분명했지만 편지를 열진 않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손끝으로 느끼며 잠시 서 있다가 그녀는 그것을 서랍 가장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가끔은 사람이 무너지는 날보다 무너지지 않는 밤이 더 길게 기억되는 법이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작은 불빛 하나를 다시 켰습니다. 기록을 위한 공책은 그 사이 또 한 장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동네 부동산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점포자리 두 곳을 눈여겨보며 임대 안내 종이를 하나씩 살펴보았죠. 며칠 동안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오래 머물러 있던 자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햇빛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점포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꼭 눈길을 주는 위치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 계약이 어렵지는 않았고 한 달치 보증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던 순간 자신의 이름이 계약서 위쪽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한 독립된 존재로서 기록되는 이름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래된 장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보관했던 퇴직금 분할 보상금은 아직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전부를 쓰지는 않았지만 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처럼 느껴졌죠. 내 손으로 벌어낸 돈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회복시킨 삶을 위해 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칠 후 공사인부들이 들어와 벽을 칠하고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한 통이 바닥에 놓였고 그 안에는 흐릿한 아이보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물을 지워내듯 감정을 덮는 색이 아니라 새롭게 비추는 빛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가게가 완성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카페가 생기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어르신은 요즘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응원의 말을 남겼습니다. 간판을 걸기 전날 그녀는 종이에 직접 글씨를 적어 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라는 5글자를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죠.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카페 문이 처음 열리던 날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첫 손님은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 준비한 답장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잠시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변호사는 꼭 한번 카페에 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는 천천히 걷고 누구는 급히 뛰어가고 누구는 멈춰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멈추는 곳이 필요하고 울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녀는 마감을 하고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잘 버텼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죽은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카페 주변 거리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가게 앞 유리창에 붙은 작은 안내 문구가 사람들의 시선을 자주 붙잡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머물다 가세요. 누군가는 그 문구를 사진으로 찍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엽서들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이름 없이 게시판이라고만 불렸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적어 붙였습니다. 그 사연들은 종이 위에서 흔들리며 바람을 받은 듯 흔적을 남기고 있었죠. 그녀는 엽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짧은 인사를 보냈습니다. 위로를 건네거나 교훈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따뜻하게 내리고 필요한 시간을 조용히 채워줄 뿐이었죠. 어느 날 낯익은 그림자가 카페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림자는 깊은 망설임을 보여주듯 문고리 위에서 손을 떼었다 붙였다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작아진 듯 보였고 눈빛에는 지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지 않고 그저 손님을 맞이하듯 인사만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자리를 둘러보다가 창가가 아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봉투를 내려놓으며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그 앞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조금 떨려 잔을 안정적으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거리의 간격은 과거의 어느 순간보다 명확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는 않았습니다. 답을 주는 대신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예약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바람이 살짝 흔들렸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조용했고 커피 향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엽서 한 장을 벽에 붙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문장은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지나갔고 회복이 자라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죠. 그녀는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 어둠은 깊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빛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오후, 카페 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카페 구석구석을 천천히 뒤덮었습니다. 카페가 생긴 지는 2달 남짓이었지만 아직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가 찾아오는 수준이었고 커피보다는 조용한 한 자락의 시간을 얻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녀는 아침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렬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도 기다리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오면 좋죠. 한 잔이 아니라 한숨 돌릴 시간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크게 소리내어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그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천천히 계셔도 됩니다. 커피는 식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가 참 길어졌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겪었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 기분이 계속되면 마음이 어딘가에 숨어버리더군요. 그는 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까? 숨어버린 마음을 찾는 방법이. 그녀는 조용히 벽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엽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글씨체로 써내려간 구절들이 바람을 타듯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이제부터 나를 돌볼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아니었으면 오늘 울었을 겁니다. 그 남자는 엽서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도 적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펜을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종이가 흔들릴 정도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글은 끝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벽에 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카페의 이름을 닮아 있었고 또한 그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에는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았고 서로 말을 섞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온기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커피 내리는 소리보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더 편안하게 들렸죠. 밤이 되면 엽서들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은 마치 한동안 숨쉬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호흡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기 전 엽서를 한 장씩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군요.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뒤편 창가에는 아직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만큼은 빈 의자가 아닌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울지 않기 위해 찾아올 자리가 분명히 또 생길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의 마지막 조명은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 움직임 사이에서 그녀는 마음 한쪽이 부드럽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는 이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없었지만 대신 새로운 빛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공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 카페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분주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뿐 아니라 버스를 타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카페를 울지 않는 곳이라고 불렀고 그 별명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노부부가 카페를 찾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조용히 테이블 위에 두었죠. 그때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희 손녀가 여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곳에 오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녀는 놀람과 기쁜 마음이 함께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차를 마셨고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엽서를 붙이고 갔습니다. 우리 손을 잡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글귀는 벽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조용히 빛을 냈습니다. 손님이 늘어가면서 그녀의 하루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쁨 속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분주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날이면 창가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최 간호사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장소도 새로운 방법으로 쓰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동안 곱씹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봉사활동 경험을 살려 작은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벽에 쌓인 엽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한 장의 종이를 문 앞에 붙였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싶다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 문장이 붙은 날부터 손님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엽서를 붙여만 가던 이들은 은연중에 대화를 시작했고 카페는 호흡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식은 커피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삶의 의지를 잃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물 대신 조금 괜찮다는 말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잠시 머물게 하는 사람일 뿐이겠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공책에는 오늘도 새로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자라나고 있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번지며 카페의 의자들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기 전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오래전에 붙인 엽서마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눈물이 아니라 회복이 머물다 간 하루였고 그녀는 그 사실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늦여름의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적당한 수의 손님이 있었고 벽에 붙은 엽서들은 어느새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주문받은 커피를 차분하게 내리며 잔 옆에 작은 과자를 곁들였습니다. 일상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안도감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간에서 잠시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짙은 화장, 세련된 옷차림, 낯설지 않은 향수 냄새. 한눈에 봐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움직이려 했지만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며 가라앉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듯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어색한 걸음을 옮겨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내가 한다는 데가 여기구나. 그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에요. 뭐 드시겠어요? 여자는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글자 위에 시선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진한 걸로 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공간을 메우며 묘한 긴장을 조금씩 풀어냈죠. 잠시 후 그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여자는 잔을 내려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뉴스 봤지? 결국 다 그렇게 됐어. 그녀는 의도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과 그 이후의 소식은 이미 변호사와 이웃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는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였어. 나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욕심이 나더라. 그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위로도 섞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이야기만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여자의 말에 그녀는 잔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난 살려고 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들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나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를 밟는 거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일부러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든 말든 그것은 이제 자신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테이블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늦었겠지만 그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듣긴 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여자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무섭다. 그녀는 영수증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는 게 좋겠죠. 다음엔 그냥 손님으로 오세요. 여자는 마지막으로 카페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엽서들 사이에 자신의 이름은 없다는 걸 확인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나 같은 사람보다 너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곳이네. 문이 닫히고 향수 냄새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엽서를 한 장 꺼내 빈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문장은 미움을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문장이었죠. 그녀는 엽서를 벽에 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공기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지며 방금 전에 무거운 대화를 덮어주고 있었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울지 않았습니다. 초가을이 찾아오자 카페 앞 가로수 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에 거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모으는 동안 시간의 흐름이 손끝에 닿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쓰레받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 골목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약해진 듯 보였고 옷차림도 수수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다가가지 않고 그대로 빗자루를 든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카페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떨림과는 다른 종류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카페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페 안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서로의 위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았죠. 남편은 손에 든 종이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일 시작했어. 큰 건 아니고 공사장 보조 같은 거야. 그녀는 놀라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오랜 세월의 정이 조금 스며 있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긴 한데 살면서 이런 땀을 흘려본 적이 많지는 않았더라. 한동안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 몇 장이 벤치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는 말, 편지로만 남기고 도망친 것 같아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답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남편은 반대쪽 손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예전에 못 챙겨준 것들 조금이나마 보내고 싶어서. 봉투 안에는 크지 않은 금액의 저축 통장과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빚입니다. 다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라서. 이게 없으면 나는 평생 발을 못 붙일 것 같았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까지는 받겠습니다. 그 대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다시 끼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사는 걸로 해요. 그 말은 마지막 선을 긋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풀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할게.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버텨줘서 고맙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녀는 대답 대신 벤치 옆에 떨어진 낙엽을 빗자루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 소리가 대답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골목 끝까지 걸어간 뒤 한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카페 간판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글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로 들어와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 것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던 과거 대신 이제는 자신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말이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초가을 햇살이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울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카페 창가 자리는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짧아졌지만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귀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고 공책을 펼쳐 오늘의 할 일을 적곤 했습니다. 그 적은 문장들은 계획이라기보다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초등학생 2명이 소란스럽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조용한 곳 맞아?
그녀는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겠다며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 엽서를 바라보곤 했죠. 그녀는 따뜻한 음료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막힐 땐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시 생각이 움직일 겁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친절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적한 오후, 노년의 여성 한 명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등을 조금 굽힌 채 천천히 걸어왔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앉으세요. 쉬실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오늘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소. 이야기를 적어 붙여도 되겠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엽서를 건넸습니다. 노년의 손은 떨렸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벽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벽을 바라보며 눈가를 닦았지만 울음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에서 오래된 시간들이 정리되어 가는 기척을 느꼈죠. 카페가 울지 않는 장소가 된 이유는 위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스스로 다뤄볼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떠난 뒤 의자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죠. 그날 저녁 변호사 윤태석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져도 좋고 적어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기부금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직접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런 후원은 그녀의 회복이 얼마나 넓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을 닫기 전 그녀는 새로운 엽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어도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 결론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가 조명 하나만 켜진 채 밤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정리한 의자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눈물이 없었던 하루였지만 대신 손님들의 미소가 남아 있었죠. 그 미소들은 소리 없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밖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카페 안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마음을 채우자 하루는 조용히 마무리되며 다음 시간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겨울의 입구가 다가오며 카페 앞 가로수는 잎을 거의 모두 떨궜습니다. 싸늘한 바람에 외투를 여미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카페 문은 더 천천히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예약석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둔 자리였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앉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자리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어떤 손님은 그 자리를 향해 묻곤 했습니다. 여기 누가 오는 자리입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어느 날은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엽서를 붙이고 갔습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등이 잠시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엽서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죠. 당신 덕분에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천천히 읽고 난 뒤 엽서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향한 것처럼 들렸죠. 자리로 돌아오며 손님들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모두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의 기억이 마음 한쪽에서 짧게 스쳤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다는 작은 예감이 지나갔지만 이내 멈춰섰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워낸 기억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간 기억이었죠. 저녁이 찾아오고 카페 문을 닫기 전 그녀는 천천히 벽을 살폈습니다. 사연들은 바람을 맞으며 고요하게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따뜻한 여백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녀는 엽서 한 장을 준비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글을 벽 한가운데에 붙이며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새로운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어둠이 공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빛 하나는 창가에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자리에 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충분한 하루와 함께 서 있었죠. 그 조용한 순간에 마음이 묵직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카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삶의 시작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는 눈물이 아닌 온전한 평화가 살아 있었습니다.